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전국 재패를 꿈꾸는 북산고 농구부 5인방의 꿈과 열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그린 만화책 슬램덩크를 원작으로 제작이 된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힙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오프닝에서 북산 5인방이 스케치가 되면서 나오는 그 장면에서 BGM으로 깔리는 러브로켓이라는 곡을 듣고 와봤습니다. 이때가 처음 소름 포인트죠. 이 장면이 딱 나올 때 이제 원작의 팬들은 느낍니다. 아, 오늘 잘 왔다. 이건 성공이다. 저는 약간 주책일 수가 있는데 요 노래가 나오면서 그 북산 5인방이 스케치되는 그 장면에서 진짜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 만약에 집에서 봤으면은 막 이렇게 울었을 텐데 극장에서 그렇게 못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울음을 최대한 참으면서 울게 되니까 몸이 좀 들썩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좀 극장 의자는 또 민감하잖아요. 옆자리에 그 진동이 느껴질까봐 괜히 민폐가 될까봐 좀 되게 신경 쓰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극장에서 3번 봤거든요. 3번 봤는데 3번 다 소름 돋았던 그 장면입니다. 네,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직접 감독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원작에서의 마지막 승부였던 산왕공고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원작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북산고의 포인트 가드 송태섭 중심의 스토리라인을 추가하고 이에 불필요한 연출은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축소하거나 생략되었던 연출들에 대해서 원작의 팬들은 이 장면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저 장면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들어갔다면은 이 원작자의 의도에 오히려 더 반하는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아쉬운 그 심정은 저도 이해를 10분 합니다.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추가된 송태섭의 이야기조차도 뭐 감동적이었다라는 반응이랑 진부한 심파극이었다라는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회상 장면이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의 흐름을 자주 끊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를 쭉 보여주다가 경기 장면 쭉 보여주다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산왕공고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 경기 장면과 송태섭의 과거 플래시백을 이제 교체 편집으로 계속 보여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로 인해서 좀 달아올만 하면은 갑자기 또 과거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래서 또 경기 장면과 과거 이야기의 톤이 좀 달라요. 과거 이야기는 되게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인데 반해서 경기 장면은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좀 흥분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흐름을 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좀 아쉬웠는데 이제 3번째까지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적절하게 그 교차 편집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한 번씩 시켜줌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강강강강 이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가면 오히려 무뎌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방지 차원도 되지 않았을까, 방지턱의 입장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연출이라는 결론을 내긴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이따가 스피커로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원작에서도 이 송태섭을 제일 좋아하긴 했어요. 일단 스타일이 굉장히 힙하잖아요. 그 투블럭 그 뽀글머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한쪽 귀에만 피어싱을 딱 한 그 스타일이 너무 힙하고 약간 반쯤 떠져 있는 그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런 눈빛조차도 너무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 약간 힙합 스타일? 뭐 고런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키가 저랑 똑같았어요. 그 개인적으로 저랑 키가 똑같았기 때문에 어떤 동질감? 거기서도 계속 키가 작다라는 그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이미지가 평소에 있기 때문에 좀 키가 작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질감으로 좀 송태섭을 제일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도 그 기대치 이상으로 만족하고 나왔던 작품이고요. 3D와 2D의 조합으로 구현이 된 역동적인 경기 연출은 섬세한 사운드 구성과 함께 현장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 3번 관람했다고 했잖아요. 3번 전부 다 관객석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차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죠. 근데 3번 모두 다 그 마지막 1분 그 장면에서는 숨 쉬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연출을 진짜 효과적으로 잘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30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나이를 먹고 극장에서 만화 보면서 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옛날 그 애니메이션 OST를 부르셨던 그 박상민 가수께서 그 당시에 OST를 부르는 그 콘서트형 상영회는 한번 했잖아요. 근데 대놓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산 그 산항전을 응원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 백호야 뛰어 아니면 송태섭 뚫어 뭐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관객들도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영회를 하면 참 좋겠다. 뭐 만약에 그런 상영회를 한다고 하면은 기꺼이 4회차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현장감을 너무 잘 살리면서 제작이 됐던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 퍼스트 슬램 덩크니까 세컨드, 서드 이렇게 쭉쭉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좀 주목받지 못했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서태용 이야기도 거의 다 편집이 돼버렸고, 사실 그 송태섭과 정대만 외에는 디테일하게 다루는 캐릭터가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들도 한 번씩 좀 재조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팬들의 바람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오히려 좀 감동 와장창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히코도 그걸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극장판 말고요. 그 TV 애니메이션판으로 해서 이 정도 퀄리티를 사용해서 리메이크를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을 좀 부려봤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흐름 토픽에는 어떤 글들이 남겨져 있는지 보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님은요, 별 5개를 주시면서 웰컴 투 슬램덩크, 작화, 산왕전, 마지막 무음의 경기 장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다만 더빙으로 보면서 표현이 오그라드는 부분이 간혹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좋았습니다. 자막판도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고요. 영아님께서도 별 5개를 주시면서 그토록 팬들이 원했던 슬램덩크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극장판으로 나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슬램덩크를 모르는 동생도 같이 보았는데 집중해서 잘 보더라고요.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님이 직접 감독, 각본까지 다 하셨다고 해서 기대. 그 시절의 열기, 그 시절의 열정,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흑백 스케치에서 5명의 선수가 컬러 입체감으로 바뀌면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감동입니다. 북상고 가드 넘버원 송태섭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멤버 각자의 고민과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오며 강백호는 역시 강백호다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핵! 네,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핵!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농구 경기장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전극의 묘미, 2D와 3D의 입체감과 선수들이 흘리는 땀 운동복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아주 감동 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파원님께서는 별 3.5개를 주시면서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플래시백으로 계속 나오는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가 다소 뻔하게 느껴지고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아하는 명장면과 마지막 부분의 경기의 연출, 역습 등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시간을 끄는 장면이 없고 농구 경기를 너무 잘 표현했다는 것. 사실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재밌게 볼 영화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룰루랄라님께서는 별 4개를 주시면서 시대를 초월한 감독의 전율, 후반 마지막 1분 완벽히 재현해낸 숨막히는 연출과 뜨거움까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새롭고 신선하고 긴장감이 되는 떨림이 이어졌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소희님께서는 별 4개를 주시면서 농구 좋아하세요? 언제 들어도 설레는 최소연의 이 대사를 다른 단어로 바꿔봅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슬램덩크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농구 하나밖에 모르는 나날이 성장하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원작자의 작화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이었지만 무엇보다 한때 뜨거웠던 제 청춘이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별점은 4개지만 하트는 5개 주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소대가리님께서는 별 4개를 주시면서 빛나는 여름날에 청춘은 거기에 두고 도약이 아닌 돌파를 시도하는 그들이 그리는 성장 드라마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할로겐 램프님은 별 5개를 남겨주시면서 슬램덩크를 모르는 젊은 친구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20대도 많이 보러 오는데 우리 때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을지 확실히 작화 극장판은 극장판이다 라는 느낌을 확 오는 것 같았습니다. 드래곤볼은 극장판은 국내에서 인기가 없었던데 그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인공을 사실 7번으로 만든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보다 난 윤대엽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흐름 사랑해요라는 분은 5개를 남겨주시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말은 이 영화에 딱 맞는 말인가 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 시절 청춘들은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흐름에 의견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흐름에서 CGV 영화 관람권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발표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제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롱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런 작품을 2023년도 새해에 맞이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고, 네. 예, 참,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런 현장감을 제대로 느끼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밀당이 아니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저도 이거를 어떻게 그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3번이나 봤으니까 뭐 할 얘기가 오죽 많겠어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뭐 딱히 이렇게 뭐 얘기하기 좀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테레지님은 요거는 못 보셨지만, 이제 원작의 팬이라고는 들었거든요. 원작은 어떻게 보셨어요, 테레지님? 저는 이거 한참 붐이 일어날 때 있었던 세대예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분명히 얘네들이 남자애들이 분명히 이제 쉬는 시간에 음. 축구만 하던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어. 어느 순간부터 농구로 바뀌더라고요.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그게 뭔가 좀 그런 게 퍼진 거야. 어. 농구하는 남자애들이 더 멋져. 어. 그런 유행이 좀 퍼진 거죠. 어. 물론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좀 네. 멋져 보이기 위해서 농구를 선택하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음. 저는 슬램덩크가 맨 처음 떠올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산왕정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어.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딱 그런데 슬램덩크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마침 보고 싶었다. 새해부터 이거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대단함을 느끼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뭔가 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서 좀,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에 좀 많이 고파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이렇게 그 테리지님과 초롱님께서 이제 감상 후기를 얘기하시는 동안에 알류님께서 열심히 막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막 치면서 이제 해주셨는데 특히 테리지님이 그 당시에 이제 남자애들 사이에서 갑자기 농구 붐이 일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격하게 막 공감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뭐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리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스포츠든 다 멋있는 스포츠인데 그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램덩크가 연재되던 때에는 그 농구가 단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저도 지금 키가 중학교 때 키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때는 제가 좀 빨리 큰 편이어서 키가 꽤 큰 편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좀 농구 같은 거 하면 애들이 제일 먼저 저 데려가려고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한 중3 때 이후부터는 슬슬 이제 방학이 끝날 때마다 애들이 막 폭풍 성장해 오면서 제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이 추억을 자극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또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노래 한 곡 듣고 송태섭 중심으로 이야기가 재편성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마지막 승부를 듣고 왔습니다. 다들 선곡 이거 트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슬램덩크 OST 틀지 말고 이거나 먼저 틀 걸 그랬나?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태섭 이야기로 재구성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아까 그 소대가리님이 키워드만 되게 정리해서 잘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송태섭이 돌파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산왕전을 돌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왕전에서도 존 프레스를 통해서 계속 그 송태섭을 압박을 하잖아요. 그 존 프레스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가 플래시백 되면서 나오고 있는 형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형의 그림자를 돌파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형에 대한 트라우마랑 그 죄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송태섭이 혼자 내적 갈등과 그 쓸쓸함과 이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뭐 일상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농구하는 그 농구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형의 그림자가 송태섭을 이제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산왕전을 하고 있을 때 송태섭을 조여오는 산왕의 그 존 프렉스의 압박 속에서 그 송하나와 경기장을 찾은 어머니가 태섭아 뚫어라고 외치는 순간 송태섭이 그 존프레스 압박을 뚫고 나오면서 드디어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존프레스를 뚫고 나서 나오는 그 플래시백을 보면요, 이게 그 뚫기 전에 나왔나 뚫고 난 후에 나왔나 세 번이나 봤는데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플래시백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영화가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의 영정사진이라고 하나요? 영정사진이 있고 그 앞에서 엄마가 무릎 꿇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하면서 흐느끼고 있고, 집 안에 형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고, 그 형의 뒤에서 송태섭과 송태섭의 여동생이 그 엄마와 형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구도가 나옵니다. 근데 계속 그런 구도로만 나오다가 그 송태섭이 드디어 그 돌파를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형과 엄마를 뒤에서만 바라보고 있던 송태섭이 용기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가 어린 시절의 송태섭이 형을 지나치는 순간, 형을 돌파하는 순간 더 이상 어린 송태섭이 아니라 그 북산고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현재 시점의 송태섭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흐느끼고 있는 엄마를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면서 엄마를 위로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에서 존 프레스를 뚫음과 동시에 형에 대한 트라우마도 뚫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놀라웠던 연출이 있는데요. 또 이제 과거 플래시백 장면 중에서 송태섭이 그 사당전 경기를 가기 전에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한국어 더빙판을 보신 분들은 아마 화면상에서도 한글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나왔을 거고, 자막 버전을 보신 분들은 그냥 일본어로 편지를 쓰는데 자막으로 이제 한글로 깔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된 문장은 뭐냐면은 그 형이 과거에 이제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송태섭이 어머니에게 남겼던 글은 "살아있는 게 저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바로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저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거를 쓴 다음에 그 편지를 찢어서 구긴 다음에 그 쓰레기통에 던져서 넣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쓰레기통이 또 원형으로 생긴 쓰레기통이거든요. 근데 구긴 종이가 마치 농구공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 쓰레기통은 그 농구 골대처럼 보이게 되면서 그 구겨버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농구 골대에 넣는 것과도 좀 치환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아, 송태섭에게 농구란 이런 존재였구나.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잊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마지막에 산왕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이제 바라보면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 송태섭이 편지에 쓴 거를 어머니가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읽을 때도 형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니까 농구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하는 거를 반대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편지에다가 쓰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진짜 그 다른 분들은 물론 뭐 이게 너무 지나친 심파다 아니면은 경기 흐름을 끊어서 별로다라고 말씀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울컥하면서 송태섭이라는 그 인물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송태섭의 그 플래시백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물론 그 경기의 흐름을 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넣었어야 될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씬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초롱님은 그 작품을 보셨을 때 송태섭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셨나요? 이전에 슬램덩크를 그릴 때 감독님의 그 마음과 네. 현재의 마음이 많이,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이제 데뷔작이기도 하시고, 음, 이제 성장하는 드라마,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리셨던 것 같다면, 네. 이제는 좀 더 이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함으로 있어서 음, 농구를 하는 주체, 그 주변인들,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약간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초롱님은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다루든 간에 그 경기 내용을 뭘 다루든 간에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이렇게 한 번씩 조명해주는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은 뭐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세요? 기본적으로 원작이 주는 그 미완의 완결 같은 그 멋진 결말이 있잖아요. 그쵸? 예, 뭐 원작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음, 거짓말처럼 그 최강 사망을 깨고, 그 다음에 다시 져버리고, 이제 그쵸. 전국 재패를 하지 못하는 음, 그런 결말처럼, 사실 이 퍼스트 슬램덩크가 처음에는 일반적인 극장판이라면은 완전 시작을 그렸을 법도 한데, 음, 왜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경기부터 그렸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음, 감독님이 제목이야 이렇게 지었지만,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어, 아마 다음 작품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그쵸. 예, 여러분에게 이 슬램덩크의 극장판이라는 게 이게 유일하다, 음, 처음이다, 이런 음, 뭐 느낌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고, 음, 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음. 굳이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저도 듭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대가리님은 듣기만 할게요라고 하셨는데 굳이 또 올라오셨어요. 네,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대가리님. 저 말씀 듣다가 네. 송태섭이라는 캐릭터 어떤 의미냐고 하셔가지고,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네. 아니 뭐 저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오키나와가 되게 중요한 상징 같더라고요. 송태섭이 지냈던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전체 이 중요한 주제의식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지역 자체가 네, 일단은 원작의 이름이 미야기 료타잖아요. 네. 그 미야기라는 성이 오키나와에 되게 많은 성이래요. 거기 음, 집성촌처럼 이렇게 많이 있기도 하고 네. 그 지역을 좀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일본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같은 지역이잖아요. 음, 미군한테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자리를 내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식 문화가 많이 이제 좀 녹아 있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서 성장하고, 홍태섭한테도 되게 아픈 기억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 영화 전체가 그걸 극복해 나가는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음, 약간 좀 프레이 포 재팬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아픔을 딛고 다시 이제 그 성장하듯이 음, 그 형이랑 같이 놀던 작은 동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예전에는 전쟁할 때 음. 벙커처럼 쓰던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전쟁의 아픔이라는 기억이 있는 곳에서 애들이 논다. 그런 거 자체가 그 상흔 같은 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이야기와 전체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음, 그 이제 송태섭이라는 캐릭터도 가족들을 잃었고, 일본도 그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네. 그 아픔이 있는 그 녹아있는 오키나와라는 지역에서 그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음, 그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단순히 내세우는 게 전사가 잘 없는 캐릭터를 되살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와 같이 녹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송태섭 하나를 내세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또 횡설수설하네. 아, 네, 아닙니다. 소대가리님, 이거 안 올라오셔서 뭐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가지고 계시면서 왜 안 올라오시려고 했지?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 슬램덩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송태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초롱님은 더빙으로 보셨어요? 자막으로 보셨어요? 전 자막으로 봤습니다. 아, 자막으로 봤고, 소대가리님은요? 저도 자막으로 봤습니다. 아, 자막으로 보셨구나. 그래요. 저는 자막으로 한 번, 더빙으로 2번 봤거든요. 처음 볼 때 더빙, 그 다음에 자막, 그 다음에 더빙 이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더빙으로 봐야 되냐, 자막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자막이든 더빙이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 시간에 맞는 거 아무거나 골라 잡고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더빙을 봤을 때 그 대사가 좀 울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운드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봤던 그 상영관의 시설 문제인지 좀 아리까리했는데 그 3번째 볼 때 더빙으로 보면서 아, 이거 뭐 문제 없네? 그러면은 내가 그때 봤던 그 상영관 문제인가 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더빙이랑 자막이랑 번역이 좀 달라요. 좀 더 자연스럽게 입에 붙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된 거는 더빙 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자막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더빙에 비해서 이 캐릭터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은 그 자막이 좀 더 잘 살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원어로 이제 제작을 할 때 성우 교체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감독을 맡았던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그 성우분들에게 요구를 하기를 진짜 평범한 고등학생들의 톤으로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우들이 더빙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 성우들이 하셨는데 목소리는 물론 다 멋진데 캐릭터는 고등학생인데 목소리가 지나치게 멋있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자막으로 봤을 때 일본 성우분들은 진짜 그냥 저 캐릭터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싱크로율은 좀 더 높게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그랬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더빙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은 한번 시청해 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에서 방영되었던 슬램덩크의 이제 국내 로컬라이징된 그 엔딩곡을 듣고 와봤습니다. 소대리님께서 채팅으로 산왕전에서 모티브가 된 고교는 아키타 현인가 그 지역의 학교인데 진짜로 일본 최강이었고 거기에 4번 하던 학생이 슬램덩크 장학생을 받고 미국으로 진출했던 일화도 있다고 하네요. 그 학교도 공고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 발언 기회 한 번씩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대가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전 슬램덩크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화책 그 원작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애쓴 티가 납니다, 진짜. 맞아요. 그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충분하게 구현 못했던 뭐 이렇게 카메라 웍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발전해가지고 맞아요. 장면 연출들이 되게 멋있고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경기에 대한 그 감정이 잘 안 살려서 그게 아쉽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슬램덩크 감정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감독이 그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해보고 나니까 제가 리뷰에도 썼었는데 네. 강백호 대사가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 감독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냐는 말은 그 말을 하잖아요. 네. 나는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백호가 그때 하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농구를 하고 싶었던 거지 농구 선수로서의 미래를 꿈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농구를 하는 그때 소년들의 그 순간이었지 어떤 농구 선수로서 미래를 꿈꾸는 어떤 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슬램덩크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농구 선수를 꿈꿨다면은 허리 부상이 있었을 때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보호 조치를 받았겠지만 하고 싶었던 건 농구였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끝까지 나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좋아요. 자, 초롱님께서는 요거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실까요? 이제 이런 정도로 음, 기술력이 발전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그 3D로 2D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네. 지나치게 부드럽다든지 원작 음, 작화를 살리지 못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쏙 들어가게 됐어요. 슬램덩크 덕분에. 그치. 단순히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엄청난 장인정신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작화를 살리기 위해서 리터칭도 들어간 것 같고, 이 정도면 정말 만들만 했다. 이 정도면 부활해도 된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음, 한편에 농구 경기를 보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반가웠어요. 예, 정말 오랜만에 뜨거웠고, 이제 극장을 갈 이유가 다시 된 것 같고, 음, 아바타와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과거에 추억했던 이 명작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살아 숨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네. 약간 가슴 뛰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극장판 보고서 이제 만화책을 다시 정주행을 했는데 네. 감독님께서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으신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오, 네. 보면은 이 그 능남의 그 건늙은 그 이정환인가? 네. 이분도 포인트 가드고 음, 난 선수겸 감독 김수겸이다 이 아저씨도 아, 포인트 가드고 네. 기본적으로 주역들이 다 그 위치에서 이제 게임을 이제 조율하는 그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음, 네, 이겁니다. 그렇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정보 너무 좋습니다. 이런 TMI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테르지님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직 사정이 있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 아직 보진 못했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작품이 다시 등장했다는 게 참 반갑고 좋기는 한데, 네. 약간 뭐 다른 면으로는 안타까운 느낌이 좀 들었던 건 뭐냐면, 새로운 도전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영화 환경에 대해서 약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팬으로서는 기분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가 더 힘들겠구나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작품 같아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시사회를 하나 가는데, 오, 네. 그 작품은 한국에서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진짜? 네, 그런 작품을 저는 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들 역시도 응원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우리 테르지님께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응원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소대가리님. 뭐 TMI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극 중에 저 송태섭네 집이 나오잖아요. 네, 이사간 집. 네, 그게 아파트가 되게 그 시골에 있는 주공 정도 되는 아파트라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네, 살게끔 공급하던. 음, 집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네, 그 엄마가 그 마지막 경기 그 응원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송태섭을 응원하러. 네. 왕복 한 40만 원 든대요. 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 않았을까? 그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와, 그 가난한 집에서 잃어버린 가족 트라우마 생각나게 하는 농구를 하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들 마지막 경기를 응원하러 간다? 이거는 되게 큰 용기가 아닐까. 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MI인데. 그러게. 그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네. 뭐, 송태섭이야, 뭐, 학교 대절버스 타고 왔으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아들을 이해하려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거기에 녹아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모두가 잠든 밤에 어머니 혼자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도 이제 송태섭이 지나가면서 본 장면은 이제 그 형이 농구하고 있는 장면이었지만 사실 엄마가 보고자 했던 거는 그런 형을 바라보고 있는 송태섭도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비록 송태섭은 그 장면까지 못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너무 지나치게 심파다 아니면은 너무 지루하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꽤 괜찮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는 그 과거 회상인 것 같으니까요. 요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실 때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해서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과거 향수를 추억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단순히 그 추억에만 기대지 않고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그 장인 정신마저 느껴지는 작화와 연출을 통해서 더할 나위 없는 명작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임순례 감독님의 교섭을 다루게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곡은요, 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제곡이죠. 요거를 마지막 곡으로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 녹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